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선 방향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기 전에 기초 유체의 동력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시적 물리 현상은 뉴턴 역학의 그 뉴턴의 제2 법칙인 다음에 그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유체에 있어서도 그 유체 입자 단위로 가면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F는 ma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때 F라고 하는 것은 네트 포스라고 하는 그 모든 힘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힘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국 그 가속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가속도는 질량에 비례하는 값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뉴턴의 제2법칙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 유체로 보면 어떤 전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체 입자 하나만 두고 본다라고 하면 그 입자의 운동을 추적을 하면 우리가 제2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체 입자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즉 압력에 의한 힘, 그리고 점성에 의한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중력에 의한 그 힘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점성 유동에 대한 것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의 가정을 한 상태에서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트 프레셔 폴스, 즉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어떤 압력의 합력 플러스, 그리고 그 입자의 어떤 중력에 의한 그 힘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네트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프레셔 같은 경우는 그 서페이스 폴스인데 반해서 그 그래비티 폴스는 전체 유체 입자에 작용을 하는 그 바디 폴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뭐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을 더해서 그 F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진도를 나가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점성력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힘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관성 텀은 그냥 MA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성분별로 나누면 A라고 하는 것이 또 다양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A를 정의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A를 정의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식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폴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이러한 그 선들을 우리가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고, 스테디 폴스는 시간이 계속 경과함에도 이러한 스트림 라인이 변화가 없는 것을 스테디 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말로는 정상 유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unsteady flow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유선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또 계속 유선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또
어떤 이제 수식을 유도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스테디 플로우로 그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우리가 점성력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스트림 라인은 그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유체 입자에 이제 속도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속도 벡터를 이제 속도 벡터에 이제 접하는 이제 선을 쭉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스트림 라인이 그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패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패스 라인은 이제 유체 입자가 실제로 이제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패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 라인과 이제 거의 비슷한 형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속도에 접하게 속도 벡터에 접하게 그 작성한 선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는 나오더라도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다른 그 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스트림 라인은 뭐 직선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물체를 만나거나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곡선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곡선 경로를 2차원적으로 가장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NS 좌표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뭐 NT 좌표계라고 해서 이제 접선 방향의 그, 그 좌표계 좌표와 그리고 좌표축과 그리고 이러한 그 곡선에는 이제 그 곡률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곡률은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곡률 반경의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유체 입자까지의 이제 선을 그으면 이제 그 축이 바로 그 n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n축과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탄젠셜한 방향을 S 좌표 축으로 했는데, 이제 n축과 s축은 이제 서로 이제 직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NT 좌표, 즉 이제 NS 좌표계는 각각의 곡률별로 다 다른 곡률 반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 위치별로 다 다른 그 좌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러한 유선의 그 NS 좌표계를 이제 유선 좌표계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에 있어서 스트림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고려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형상이 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유선별로 이제 다 다른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속도 벡터도 뭐 이러한 경우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유선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힘과 가속도 A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유체 입자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입자가 이러한 스트림 라인을 이제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엄밀하게는 그 패스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유체 입자의 속도 벡터를 속도 벡터에 접하는 이제 선으로 이제 연결된 그 유선으로 이제 유체 입자가 그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그 유선을 따라서 이제 입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속도를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이제 속도는 그 ds dt이고, 결국 이제 유선 상에서의 이제 거리 s를 이제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제 속도가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제 여기는 볼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순간 속력, 즉 이제 이 점에서의 이제 순간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벡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속도는 결국 이제 이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전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유선 좌표계에서 이러한 NS 좌표계를 도입했을 때는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와 그리고 곡률 반경 방향의 가속도 AS와 AN으로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먼저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접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고체를 다룰 때의 동력합과 다르게 유체 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아래 그림에 보시면 다음에 이제 어떤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공간이 넓은 쪽에서 이제 유체 입자가 좁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 점에서의 속도와 이 점에서의 속도는 이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고, 즉 이제 이렇게 공간이 이제 갈수록 좁아지게 되면 유체 입자는 이제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AS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dV/dt에서 결국은 우리가 변이를 뭐 두 번 미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동력학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체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V는 이제 이러한 유선을 따라서 이제 이 거리를 이동했을 때 이제 속도 V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이제 라운드 V, 라운드 S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유체 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놓여진 어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위치에 따른 속도 변화를 이제 고려를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체에 있어서의 접선 가속도 AS는 V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S로 표현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곡률 반경 방향의 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동력학과 동일하게 이제 어떤 구심 가속도 공식과 동일하게 이제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R은 이제 곡률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플러스 방향은 일단 이제 유체 입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동하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S 축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N 방향은 항상 이제 곡률 반경의 중심점을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AS와 A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유체 입자가 다음과 같이 평행한 유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AS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공간에 따른 속도 변화 이제 라운드 V, 라운드 S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S는 0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곡률 반경이 이제 엄밀하게는 0이 아니고 이제 직선이 되면 곡률 반경이 무한대가 됨에 의해서 결국 이제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은 거의 0에 근접하기 때문에 따라서 AS와 AN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선이 작성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곡률 반경이었기 때문에 AN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갈수록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공간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AS는 0보다 큰 값. 반대로 이제 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유체 입자는 더 느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AS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곡률 반경을 가지고 이제 유체 입자가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AS는 0이고 AN은 0보다 큰 값. 이 경우는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곡률 반경도 있으므로 AN은 0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유체 입자가 가속을 하므로 따라서 이제 AS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유선을 따라가는 이제 유체 입자에 대해서 이제 유선 방향에 대한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수식이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결국 이제 최종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을 제대로 알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이제 곡선을 우리가 이제 유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점이지만 우리가 점으로만 표현을 하면 어떤 힘을 우리가 제대로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미소 볼륨을 갖는 미소 엘리먼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방향은 이제 이쪽이 S 그리고 이쪽이 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면에 또 이제 수직한 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제 먼저 도시를 해보면, 일단 이제 압력에 의한 이제 표면력이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엄밀하게는 이제 Y축 방향에 총 이제 6개의 압력에 의한 힘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Y축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서로 힘이 같아서 이제 상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선을 따라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유체 입자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갈수록 이제 압력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표면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압력 곱하기 면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이를 델타 S, 이 길이를 델타 N, 그리고 이제 이 평면의 수직한 Y축 방향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Y라고 했을 때, 따라서 이제 일단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유선 방향으로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개의 힘이 이제 압력에 의한 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는 또 이제 점성력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의 값은 0으로 해서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이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중력장에 의해서 어떤 이제 미소 엘리먼트를 가지는 유체 입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무게를 가지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단 유체 입자의 미소 자중 델타 WS는 델타 WS가 아니고 델타 W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선 방향과 그리고 이 유선의 접선 방향과 유선의 이제 곡률 반경 방향의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만 힘을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엄밀하게는 이 방향이 우리가 Z축이라고 하면 Z축 선상의 힘을 이제 각각의 이제 N 방향과 S 방향으로 분해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제 이 사이각을 시타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쪽 방향의 각도도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시그마 델타 FS는 델타 MAS이고, 이때 이제 아래 첨자 S는 이제 유선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A, S는 이제 V, 라운드 V, 라운드 S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제 미소 부피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V에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그은 것은 이제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 유체 입자의 자중에 의한 그 S 방향의 힘이 아니고 이제 그 무게는 이제 델타 마이너스 델타 W 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W는 다시 이제 M은 이제 로 V였기 때문에 이제 W는 이제 감마 V가 되게 되므로 이제 마이너스 그 델타 V 사인 시타이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은 것은 이제 이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자중에 의한 그 S축 방향의 그 무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은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압력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중심점을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면은 이제 P 플러스 델타 PS라는 압력이 작용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P 마이너스 델타 PS라는 압력이 작용하고, 이제 면적을 곱해주면 힘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면적은 델타 N, 델타 Y, 그리고 이쪽 부분의 면적은 이제 델타 N, 델타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압력에 의한 미소힘 델타 FPS는 이제 이 힘 더하기 이 힘인데, 결국 이제 작용하는 방향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작성이 되고,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델타 PS 델타 N 델타 Y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델타 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값으로 근사가 되게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 우리가 저저번 영상에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그냥 이쪽에 압력을 P라고 하면 이제 이만큼 증가한 것에서 이제 거리를 곱한 거라고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원래는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닌 급수를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에 계산으로 제가 유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어떤 압력에 대한 함수가 이제 n 방향에 대한 값도 있고 s 방향에 대한 값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n 방향의 s 방향을 따라서 변화하는 압력만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n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상수로 두고 우리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수로 두기보다는 그냥 0으로 두고 이제 그 부분을 무시를 한 채로 이제 S 방향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제 P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닌 급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P를 다음에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의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 먼저 이제 n이 0일 때 0 팩토리얼은 이제 0이 아니고 1이고, 이제 p의 0, 즉 이제 0번 미분한 것은 그냥 미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의 그 값 p가 이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s가 우리가 그 0일 때 위치를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0이라고 기준점이라고 두고 그때 s가 이제 0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매끄러운 급수는 이제 p가 0일 때에 어떤 이제 이 압력 함수의 값을 그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전개식으로 풀어서 ps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 0일 때는 이제 뒷부분에 s의 0제곱은 결국 1이기 때문에 그냥 p0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n이 1일 때는 1팩토리얼도 1이기 때문에 이제 1이고, 이제 p에 n이 1이 들어가면 이제 한 번 미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1이고,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이제 n이 1이 들어가면 이제 s가 되게 되고, 엄밀하게 이 p도 이제 p0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n이 2일 때는 이제 2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이제 p를 s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곱하기 s의 제곱 이제 플러스 또 뒷부분으로 가면 또 3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이제 p를 세 번 미분한 것 곱하기 s의 세제곱으로 이제 점점 그 전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유체 입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소 볼륨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것부터는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므로 결국 이제 n이 2부터 된 값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시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ps는 이제 p0 플러스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이제 s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s가 0일 때를 통해서 이제 전개식을 구한 것이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모든 S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수렴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선형적으로 압력이 이제 변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전개식이 모든 S에 대해서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그 이제 수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로 그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PS는 P0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S로 그 전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S가 이제 이쪽만큼 간 길이는 이제 전체가 델타 S였기 때문에 이제 2분의 델타 S만큼 그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가 그 S가 2분의 델타 S일 때의 그 압력 P는 결국 P0 곱하기가 아니고 P0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2분의 그 델타 S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P 플러스 델타 PS에서 결국 이제 델타 PS는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2분의 델타 S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그 라운드 S 라운드 P 곱하기 델타 S 델타 N 델타 Y이고, 결국 이제 이 길이 값을 곱한 것이 이제 부피 델타 V이므로 이제 결국 그 압력에 의한 그 네트 폴스는 결국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체 네트 폴스 그 시그마 델타 FS는 결국 이 힘 플러스 이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감마 사인 시타 마이너스 델타 P, 델타가 아니고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는 이제 로 곱하기 V에 로 곱하기 V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이제 사인 시타는 다음에 이제 그 삼각 B에 의해서
결국 이제 사인 시타는 이제 델타 S분의 그 델타 Z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사인 시타는 우리가 이제 DZ, DS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V, 라운드 S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유선을 따라서 가는 방향만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라운드는 우리가 D로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V 곱하기 이제 dV, ds가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 v, dv를 이제 2분의 1 dv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2분의 1 v 제곱을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결국 이제 v, dv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v 곱하기 dv, ds는 이제 2분의 1 dv 제곱 d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력 변화, 이제 전체 압력 변화 그 dp에 대한 전미분은, 이제 dp는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 곱하기 ds 플러스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n 그 dn인데, 일단 우리가 n 방향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은 소거를 하고, 그럼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 ds만 남게 되고, 결국 이제 양변을 ds를 나누면 결국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s는 이제 dp ds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식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dz ds 마이너스 dp ds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이제 dv 제곱 d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분모에 이제 ds가 모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ds를 소거를 하면 결국 이제 dp 플러스 2분의 1 로 dv 제곱은 제곱 플러스 감마 dz는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이제 각 항을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면 이제 로로 나누고 이제 각 항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항은 이제 인테그랄 로 dp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 dv 제곱이었는데, 다시 이제 앞서 그 v dv는 2분의 1 dv 제곱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가 이제 v 제곱을 여러분들이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해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v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즉 이제 v 프라임 곱하기 v의 이제 2배가 되는 값이 나오고, 이제 v 프라임은 그냥 우리가 dv라고 하면 이 그 v dv가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이제 v dv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v dv가 2분의 1 dv 제곱과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에 와서는 이제 2분의 1 로 dv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로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고 이제 앞서 우리가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dv 제곱에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2분의 1 v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로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g만 남게 되므로, 이제 g 곱하기 이제 z는 이제 0은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제 상수 c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로를 여기서 다시 나눠줬다가 다시 곱하면 결국 이제 p 플러스 이제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감마 z는 이제 그 일장하다라고 하는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 뭐 로를 나누고 뭐 g를 나누고 이러한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압력 P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위가 이제 압력 단위로 나오는 식이고,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차원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 이제 단위 질량당 이제 단위 에너지의 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은 어떤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고 이제 에너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이제 유체가 이동할 때 이 S축 방향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N 방향도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N 방향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